네, 말씀하시죠. 예, 정규기록의 박용재 기자입니다. 예, 이제 원님분님께서 이제 서두에 이제 통합과 야권 단일화를 계속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이제 이준석 국민의 대표와는 이게 독단적인 이야기 안 된다. 윤석열 대표는 또 탄핵에 이제 또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된다 하셨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전제를 달았는 게,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변해야 돼요. 첫째는, 5.18 정신 헌법 정문에 넣겠다는 부분 취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민주통합정부에 대한 분명한 내각제 개헌에 이전 정부제 개헌을 통한 민주통합정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절대로 정권을 잡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런 여러 가지 정계 개편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의석수가 많아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부분은요, 또 윤석열이 저질렀던 45년 구형과 형집행정지 2번 거부, 또 검찰총장 이틀 놔놓고 내곡도 사절을 공매로 던져버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해요. 지금은 본인이 그 직책에 소임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어요. 지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 사퇴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엄청난 투쟁을 할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하고 그분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못 박았던 붉은 적폐 이걸 청산하겠다. 이런 분명한 네 가지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중도 얘기하다가 지금은 중도의 폭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중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요, 게스팅 포트를 질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또 대통령 후보인 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과거와 같이 우리를 그냥 거꾸로 몰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은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정권 교체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라도 제가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은 언제라도 야권 단일 후보의 대회를 들어갈 수 있다.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대강 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우리 공화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국민의당, 그리고 김동연,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 뭉쳐도 어려운 선거예요. 그게 다 뭉쳐도.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또 향후의 행보 자체가 정반대의 행보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정권 교체는 힘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한국교통신문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심한 병으로 인해서 참여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런 시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혹시나 전에 그 옥중 소신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좀 받아갖고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중 서신은요, 지난 총선 때
황교안, 그 당시 힘 다 빠진 황교안 체제가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은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의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엄청난 바깥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내용이 그래 나오죠.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그 뜻은 뭐냐? 조원진이나 바깥에 있는 태극기의 이 애국자분들을 발로 차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다음 날부로 바깥에 있는 세력들을 극우로 몰고 제지역구도 이틀 만에 공천을 해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참패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무너지고 국민의힘도 참패하고 대통령의 뜻은 자, 우파가 전체가 하나로 뭉쳐라.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공천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왜?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기를 믿어주고 같이 가겠다.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신저까지 내놨어요. 우리 공화당의 메신저, 황교안의 메신저 두 사람 메신저를 내서 연대 논의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지막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는 국민 통합당인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미래통합당 거기서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안이 올라갔어요. 그때 좌파에 있던 김영환을 비롯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 황교안 대표 힘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보고 쌍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저희들한테 생중계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깨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어떠한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연대안을 빨리 던져라. 그리고 우리는 공천 그거를 15일 동안 미루고 있었어요. 보름 동안. 그게 진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대위 구성을 하라. 비대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선거 바로 앞에 놔두고 한 게 아니고 9월 달인가 비대위 말씀을 하셨어. 제가 비대위 받아야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홍모 의원하고 만났을 때 그걸 거부한 사람이 홍모 의원이 거부한 거예요. 그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하고 저하고 대통령께서 비대위를 그때는요 제가 일주일에 A4용지 5장 정도를 편지를 썼답니다. 우리 공화당 당명 박근혜 대통령이 주셨어요. 당의 강령 하나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 고치셨어요. 그런 당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대단히 존중한다. 이제는 자유음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작은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정당 사무소가 한 250개 정도 만들 거예요. 정당 사무소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투표구 책임자까지 포함은 15,000 조직을 갖춥니다. 이분들요 매주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카페트 깔고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우리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공천을 주니 안 주니 하면서 다 동원해도요 우리 반밖에 안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 2억 5천 더 갔습니다. 우리 공화당 600만 원 더 갔어요. 그 배의 숫자가 오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했어요. 217자째 집회를 한 겁니다. 코로나 딱 그 기간을 빼고는 무서운 정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 자생 단계가 지났어요. 이제 자립 단계를 넘어서서 자강 단계로 가는 거다. 대한민국 73년 정당사예요. 민초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당, 우리 공화당 처음에 대한애국당 만드는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73년 정당사에 이러한 민초정당이 생긴 것은 뭐 생겼다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4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매주 당원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냥 일반 당원만 늘어나는 게 책임 당원까지 우리는 매주 발표를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최고위원회에서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 몇 명, 또 일반 당원 몇 명, 책임 당원 몇 명, 매주 발표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훌륭한 민초정당이 생겼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정당혁명의 중심으로 갈 거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을 반드시 달성할 겁니다. 뭐 우리 공화당으로서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우리는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고, 그때부터는 자강의 단계로 가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출 겁니다. 대통령의 뜻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요, 6만 책임 당원이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때 한 과반 정도가 직접 투표를 합니다. 인터넷 투표를 하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뜻을 밝히시면은 우리 책임당원 전체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결정될 겁니다. 전 당원, 전 책임당원 투표를 할 겁니다. 네. 내일신문의 이영광 기자라고 합니다. 예권 단위가 조건 4가지 보셨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윤 후보한테 전달을 하실 건지. 아니요, 이미 전달이 됐을 거예요. 제가 뭐 주호영 의원하고 그 조직본부장 아닙니까? 친구잖아요. 그 제 친구들 김기현도 저하고 친구고 뭐 다 알아요. 뭐 며칠 있으면 홍준표 대표도 제가 만납니다. 요즘 핫 청년 커뮤니티가 FM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FM 코리아가 그냥 난리 났습니다. 막 논쟁이요. 얼마에? 그 전에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FM 코리아 들어갔다가 강제 탈퇴당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거의 뭐 댓글부터 해서 엄청난 숫자들이 지지가 들어왔어요. 뭐 논쟁도 있지만 그렇듯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그랬어요.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도 시간 없는데 이제 그런 망언들 좀 하지 말라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10년 했는 사람인데 뭐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이거 하잖아요. 벌써 다 합니다. 국민의힘 당명도요. 우리 카피한 거예요. 카피. 우리 총선 때 우리 영상에 국민의힘이 나옵니다. 또 요즘 국민의힘 보도에 확 바꿉시다. 그거 우리가 벌써 걸어놨는데 말도 안 하고 뺏기 쓰더라고.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들 할 거예요. 왜냐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러면요 못 올라갑니다. 또 하나 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29살 때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선수 교체는요 본인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후보 사퇴하면 바로 선수 교체하는 겁니다. 뭐 후보가 안 됐으니 끝까지 간다 그렇지 않아요. 지지율이 30%대 밑에 떨어진다든지 35%의 박스에 묶여가지고 선거 치르나 마나 정권 교체 못한다 하면 선수 교체죠. 선거 치르나 마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지지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 바꾸자는 거지. 또 우리는 쌍거리 특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가 많잖아요. 대장동부터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가정 문제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라. 특검요, 상식특검법에 대해서 일주일하면 특검합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료받으면요, 2월 25일 전에 등록, 2월 24일 등록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법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결격적인 하자가 생기면 사퇴죠. 그래서 국민의 열망이 정권 교체하라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래 되면은 선수 교체가 하는 게 맞잖아요. 축구하다가도 지는 선거가 또 지는 시합 같으면은 교체 멤버 넣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퇴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긴급 후보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치도 다양하고 변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제는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주인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의 그 주인의 행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코미디 같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요즘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망하게 생겼고요. 그 전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부동산 문제도 없고 월세 전세 얻을 때도 없고 지방은요 인구가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이제 지방의 재정 자립도 혹은 지방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제가 정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7대3의 구조에서 좀 이제 7대3도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6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를 6대4 구도로 바꿔야 된다. 국세 지방세 비율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8조 들어가요. 지방이 다 망하고 지방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소위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에서 학교 다니고 구미에서 직장 얻고 구미에서 결혼하고 구미에서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지금 대장동권 하나만 해도 2조입니다. 그들이 돈에 가져간 돈이. 자, 48조만 하면은 6대4의 지방세대 국비의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만들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공공기관, 공기관 이전 잘한 거예요. 단지 세부적인 내용들. 이전은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질 않는, 그거는 정주 조건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는 지도자가 대한민국 정도의 캐파가 되면은 이제 재정 자립도도 높여줘야 돼요. 재정 자립도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70대 30 만들려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이제는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60% 정도만 재정 자립도를 주면 되는데 지방은 지방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계층으로 따지면은 소위 30% 이하 계층이 돼버렸어요. 재정적이나 분권 문제나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도권이 앞으로 더 평대해지면은요, 수도권도 망하고 지방도 망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국세대 지방세 비율, 또 지방 분권 문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하게, 그 다음에 공공기관 또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혁명적 사고라고 그랬죠.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제는 수도권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 수도권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정주 조건 자체가 거의 배가 더합니다. 생활비가. 이 시기가 굉장히 지방분권 혹은 수도권 탈피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론자고 또 지방균형발전론자로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아마 이거는 저항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또 5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제가 죽는다는 것은 뭐 사람이 죽는 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얘기다. 과감한 그러한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붉은 적폐청산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붉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참사 조사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기반을 벌써 냈고요. 우리가 국가운영 방안, 국가운영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또 8대 분야, 50대 공약, 그 다음에 10대 개혁과제. 그 10대 개혁과제 안에 지방균형발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좀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어. 뭐 민노총 정교제 해체입니다. 우리는 또 대표적인 게 학제 개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 중고등 3, 3, 대학 4년을 초등학교 입학년을 만 6세로 낮추고요. 한 해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554 제도로 만듭니다. 554 제도. 초등학교 5년제, 중고등 합쳐서 5년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고, 요즘 군대 기간 줄잖아요. 24세 되면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4세 되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왜? 노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다가 요즘 30세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실패하면은 실패자로 그냥 계속 남게 되니까 재도전의 기회도 줘야 된다. 또 사회 진출을 요즘 뭐 24세라 해가지고 지금 뭐 18세 때 국회의원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학제 개편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학제 개편이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공화당 공약준비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오늘 아마 공약집이 인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국가 운영 비전 부분하고 10대 개혁과제 그리고 8대 분야 50대 공약 그리고 100대 실천과제 막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 시간이 12시간 넘었네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기 안 좋은데 시장 가서 4명씩 나눠서 밥 먹으러 갑시다. 자, 뛰어가시죠.